안녕하세요. 만보등산 8번째 날, 오늘은 팔공산 왕건길 3코스 무견체험길을 다녀왔습니다. 팔공산 왕건길 3코스는 대구 동구 용수마을 분암교에서 무견길, 통시바위, 발바닥바위를 거쳐 물럼제에 이르는 4.9km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공산 수말로 네 마을 뒷산 숲길을 따라 걷는 길로 등산 구간 내내 특정한 이름이 붙여진 큰 산도 없고 최고 높이도 312m밖에 되지 않아 등산하기가 참 쉬운 코스입니다. 그 평범한 등산로에 어떤 매력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만보 등산 천사 홍리와 함께 출발합니다. 팔공산 왕건길 3코스 무견체험길 등산의 시작은 분암교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되는 왕건길 정규 코스 시작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용수마을의 역사가 시작된 당산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수마을에 개척한 배씨와 구씨가 나무 한 그루씩을 심고 해마다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여 오늘에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민속자료 4호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당산을 보고 나면 여행객의 마음이 한결 숙연해집니다. 등산로 이름을 무견체험길로 명명한 이유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합니다. 등산로의 시작은 마을 길을 지나는 탓에 여러 갈래 샛길이 많아 이정표를 잘 보지 않고 걷다 보면 길을 잘못 들 수 있습니다. 저도 램블러 앱을 실행하고 걸었는데 산길로 접어들기 전까지 3번씩이나 길을 잘못 들어 가던 길 돌아서서 다시 길을 고쳐잡곤 하였어요. 첫 번째 갈림길, 이정표 위치가 좀 높은 곳에 있지요. 두 번째 갈림길 이정표는 나지막이 서 있습니다. 배씨와 구씨, 다음은 달성서씨의 제실이 있는 중심제로 향합니다. 이 세 문중이 왕건길 2, 3코스로 이어지는 공산자락을 일구었습니다. 좁은 론드런길을 지나면 무견체험길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청량수와 같이 흐릅니다. 이 물이 대구광역시 동구의 공산동으로 흘러들어가 대구 북부와 동구 일부 지역의 생수원이 됩니다. 얼음이 얼어있는 계곡물의 솜씨가 얼마나 나는지 아득합니다. 그래서 한컷 찍어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하고 수량이 많지 않아도 힘이 넘쳐납니다. 달성서씨 중심제는 제실과 묘지를 세 단장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달성서씨의 시조, 서진의 현손 서침의 묘제를 중심제에서 지낸다고 하니 중심제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갑니다. 중심제를 지나야 산길로 접어듭니다. 중심제가 있는 상중심 마을은 용수동의 자연부락인데 팔공산 남쪽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말을 줄이고 솔바람 소리와 소량을 맡으며 사색하며 걷는 길, 무견길의 의미를 새기며 어우러지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높은 산을 넘지 않아 거친 숨을 몰아쉬지 않아도 되고 소나무 숲길에서 풍기는 짙은 향과 소리에 취하다 보면 자연스레 사색에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팔공산 둘레길 이정표에서 사자바위가 있는 이정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자바위는 무견체험길 코스가 아니라 팔공산 둘레길입니다. 저는 사자바위라는 이름에 끌려 사자바위로 발길을 돌렸는데 소나무 숲길이 너무 좋습니다. 쓰러진 두 그루 소나무를 굳건히 받쳐주는 소나무 한 그루가 너무 멋있어 보인다. 이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등산로로 굴러떨어진 바위가 나무다리를 무너뜨린 현장이다. 이곳은 복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데 물럼제는 3.9km나 남았고 사자바위는 하산길로 방향을 튼다. 아이쿠야, 이 길은 아니구나 싶었다. 무견체험길로 뒤돌아 가려고 하니 너무 먼 길을 와버렸다. 길은 산 능성이로도 나 있었지만 등산객 발길 자국은 거의 없는 길이었다. 다행인 것은 랭블러 앱을 켜두고 산행을 시작해서 무견체험길과의 상대적 위치가 확인되고 길이 조금 험하더라도 계속 가다 보면 무견체험길과 만나겠다는 확신이 들어 등산객이 많이 가지 않은 능선길로 치고 올라갔다. 거북과 살모사가 기어나오는 듯한 바위를 보며 잠시 숨을 돌렸다. 무견체험길과 만나는 길에서는 팔공산자락의 자연부락들이 보인다. 조금 더 올라가니 발바닥 바위 이정표가 보인다. 그런데 발바닥 바위의 모습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다. 애써 찍어보았지만 이정표에 있는 모습을 재현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발바닥 바위를 지나니 곧이어 무견체험길의 반환점 이정표가 보인다. 조금 높은 보물이 하나도 넘은 것이 없는데 벌써 반환점이라니
조금 싱거운 감이 있다. 그러고 보니 무견체험길 코스엔 통시바위를 지난다고 했는데 이것도 보지 못하고 왔음을 이제야 알아차렸다. 대신에 거북바위와 살모사 바위를 발견한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밤안점을 돌고 난 이후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소량과 솔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그 이외에는 특이한 점이 없다. 여유롭게 즐기며 걷다 보면 마지막 종점에 금방 도착한다. 산코스의 마지막 표식은 너무 소박하다. 물렁제라는 이름에 비해 동어천에서 물렁제를 넘어오는 물길의 수로 크기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도 아담하다. 버스길이 있는 팔공산 수널로 쪽으로 30m 정도 내려오니 사코스티님로가 보인다. 그 옆으로 팔공산 왕건길의 상징석이 등산객을 반겨준다. 팔공산 순환로로 나오는 길에는 동아사 자비원 요양원이 자리 잡고 있다. 왕건길과 대중교통길이 만나는 곳은 동아사 방향의 도합동이다. 급행 6번 버스와 지선 버스 801번이 다닌다. 왕건길 3코스의 등산로는 참 쉬운 길인데 매우 어려운 점이 한 가지 있다. 왕건길은 왕복 산행이 아니라 편도 등산로라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래서 혼자 산행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3코스 시작점인 분암교로 가는 801번 버스는 하루에 7번밖에 운행하지 않는다. 더구나 오전 시간에는 7시 28분경 801시를 경유하는 한 대뿐이다. 따라서 버스 운행 시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보등산 천사홍이도 분암교로 가는 버스 시간을 잘못 알고 버스를 타는 바람에 803 순환도로 미곡동 정류장에서 분암교 정류장까지 무려 2.5km를 걷고 난 후에야 왕건길 3코스 무견체험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 덕분에 803 순환도로에서 분암교까지 803 자락의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803 뷰를 바라보며 마을길을 산책하는 호사를 누리기는 했지만 다음에 왕건길을 따라 걷는 등산객은 실수 없이 등산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803 왕건길 3코스 무견체험길 산행 후기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만보등산 천사홍이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만보등산길이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 동네 주변의 만보등산길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도 직접 체험하고 증거 영상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를 알리고 우리 동네 이웃들과 함께 등산도 즐기며 나와 우리 동네 주민들 건강도 지키는 멋진 일들이 온 누리에 가득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주 전남의 진산, 우등산을 등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